세계 최고의 리그로 불리는 프리미어리그는 올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 최악의 대참사를 당하면서 그 최고라는 타이틀에 먹칠을 했습니다. 명실상부한 지난 시즌 최강팀은 맨시티였는데 잉글랜드 국내 리그는 물론 챔피언스 리그도 우승하면서 3관왕을 차지한 걸로 증명이 끝났죠. 그리고 그런 맨시티를 항상 불편하게 만드는 아스날과 리버풀이 올 시즌도 우승 경쟁을 하고 있고, 또 맨시티 킬러인 캡틴 손흥민 덕분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상대 전적이 좋은 토트넘도 있는 프리미어리그가 완전히 체면을 구긴 겁니다. 챔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8강이 다 끝난 시점에 살아남은 잉글랜드 팀은 딱 한 팀뿐이거든요. 그것도 챔스와 유로파 팀들은 싹 다 탈락했고 컨퍼런스 리그의 아스톤 빌라만 생존했습니다. 어찌 보면 슈퍼컴퓨터조차 예측이 빗나가게 만든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셈이죠. 8강전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잉글랜드는 무려 5팀이나 8강에 진출시키면서 그 이름값을 제대로 증명하는 듯 했는데요. 추가 챔스 티켓을 두고 잉글랜드와 경쟁하던 독일은 8강에 단 3팀밖에 진출시키지 못하면서 분명 잉글랜드가 더 유리해 보였습니다. 실제 UEFA 리그 포인트는 독일이 살짝 앞섰지만 통계 전문 매체인 옵타의 슈퍼컴퓨터조차 잉글랜드가 독일보다 더 앞설 거라고 봤고요. 그러나 유럽 대항전 8강이 다 끝난 현재 정말 대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최악의 성적표가 전 세계 축구 팬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챔스 8강에서 맨시티와 아스날이 탈락해버리더니 오늘 새벽에 펼쳐진 유로파 리그 8강 2차전에서도 리버풀과 웨스트햄이 동시 탈락하면서 4강 진출에 성공한 팀은 컨퍼런스 리그의 아스톤 빌라밖에 없게 됐죠. 그 아스톤 빌라마저도 시원하게 대승을 거두지 못하고 홈에서 2대1로 이겼던 리를 상대로 원정에서는 다시 1대2로 패배해서 결국 승부차기 끝에 겨우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리버풀은 이탈리아 리그 6위 아탈란타에게 홈에서 0대3으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이후에 지난 새벽 원정에서는 1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종합점수는 1대3으로 그냥 탈락해버렸고, 웨스트햄은 독일 무패 우승에 도전하는 레버쿠젠에게 홈에서 1대1로 비기면서 그대로 떨어졌죠. 맨시티와 아스날이 떨어질 때 이미 포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확률상 5위까지 챔스에 진출할 수도 있는 신락 같은 가능성이 보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런 요행을 기대하지 말라는 듯 유로파 리그에서도 영국팀 둘 다 바로 탈락하면서 이제 정말 확률이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반대로 8강에 3팀밖에 없었던 독일 팀들은 3팀이 전부 다 살아서 4강에 진출하면서 예상치도 못했던 선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의 상대가 아스날과 웨스트햄이었다는 점이 더 뼈아프고요. 마지막으로 잉글랜드가 챔스 티켓을 얻을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4강에서 뮌헨, 도르트문트, 레버쿠젠 3팀이 모두 다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고 전패로 탈락하고, 동시에 아스톤 빌라는 남은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전승으로 우승하면 포인트 역전이 되죠. 그런데 이런 만화 같은 일이 발생할 거라고 믿고 여기에만 매달릴 순 없잖아요. 다음 시즌 손흥민이 챔스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최종 4위 자리를 뺏을 거라는 굳은 각오로 남은 6경기 전승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스톤 빌라가 컨퍼런스 리그에서 4강까지 진출한 건 나름 희소식인데요. 그리스 리그의 올림피아코스와 만나게 되면서 5월에 그리스 원정이 한번 예정되어 있고, 만약 결승까지 진출하게 된다면 최대 3경기까지 일정이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아스톤 빌라 역시 최근 20년이 넘도록 우승컵과는 인연이 없었던 팀이다 보니까 컨퍼런스 리그 트로피가 눈앞에 아른거리면서 리그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실제 작년에 컨퍼런스 리그에서 우승한 웨스트햄은 4강에 진출한 이후에 갑자기 3연패를 당하면서 최종 순위 14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대신 컨퍼런스 리그에서 우승하면서 유로파 리그로 진출할 수 있었던 건 이득이었죠. 아스톤 빌라 입장에서 솔직히 우승을 하기는 좀 힘든 챔피언스 리그로 진출하는 게 우선일지, 아니면 당장 코앞에 닥친 컨퍼런스 리그 우승이 더 탐스러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빌라와 달리 토트넘에게는 선택권이 전혀 없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로지 리그 4위만이 손흥민이 챔스로 복귀할 수 있는 길입니다. 배수의 진을 쳤다고 보면 될 텐데요. 오죽하면 고래가 손흥민의 팬이라고 하면서도 최대 라이벌인 아스날을 응원하려고까지 했겠어요. 그만큼 간절한 상황이었다는 건데, 놀랍게도 현지 토트넘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미 아스날이 뮌헨에게 패배하기 이전부터 다음 시즌에 챔스에 진출하는 것보다도 아스날이
4강에 못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듯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였죠. 토트넘과 아스날의 라이벌 관계는 100년도 더 전인 1913년부터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올해로 111년째 라이벌 의식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상상 이상의 감정이 쌓여있던 겁니다. 라이벌이라는 게 꼭 서로 적대적일 필요는 없지만 토트넘과 아스날은 거의 원수지간이라서 심지어 토트넘 홈경기장의 소화기 색깔까지도 빨간색이 아니라 다른 색일 정도니까요. 게다가 양팀의 홈구장이 불과 6.4km 차이로 실제 물리적인 충돌 역시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최악의 라이벌 관계가 맞습니다. 그래서 고래가 잠시나마 배신을 결심하고 아스날의 4강 진출을 응원하려던 것과는 달리 현지 팬들은 5번째 챔스 티켓 따위는 필요 없고 아스날이 탈락하기만을 바랬던 거고요. 그리고 뮌헨에는 케인과 다이어도 있어서 토트넘 출신 선수들도 있다는 게 명분이었습니다. 리그 포인트 더 안 올려줘도 좋으니까 그냥 아스날이 탈락해버리면 좋겠어. 저 자식들이 좋아하는 꼴을 보기 싫다. 이럴 줄 알고 미리 뮌헨으로 케인과 다이어를 보내놓은 거다. 이제 작전대로 아스날 놈들을 탈락시켜버려. 추가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놓쳐서 아쉬워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다. 리그 포인트를 놓치는 장면을 눈앞에서 보고 싶어. 아스날 팬들이 올 시즌 내내 거들먹거렸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난다. 그놈들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걸 봐야겠다. 5위까지 챔스에 진출하냐 마냐는 가능성의 문제지만 아스날이 패배하면 탈락한다는 건 부동의 사실이다. 챔스 탈락을 시작으로 아스날의 지난 시즌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길 바란다. 유로파에서 탈락하고 우승을 놓쳤던 것처럼 이번에 뮌헨에게 패배하고 리그도 망칠 거야 등등 아스날이 챔스 준결승까지 진출하는 걸 너무나도 싫어하는 모습이었죠. 그 바람대로 아스날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최종 8강에서 탈락을 하게 됐는데요. 뮌헨과의 후반전에서 보여준 아스날의 모습에서 고래는 나름대로 희망을 봤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에 아스날이 넘어질 때처럼 에너지가 고갈됐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게 체력적인 문제인지 정신적인 문제인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단순하게 체력 문제라고만 봐도 토트넘에게는 유리한 요소입니다. 4월부터 아스날은 3일 간격으로 4경기를 치렀고 이번 주에는 월요일에 아스톤빌라전 0대2 패배와 뮌헨 원정에서 0대1 패배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3일 간격으로 일요일에는 울버햄튼, 다음 주 수요일에는 첼시를 만난 뒤에 그보다 하루 더 쉬고 4일 뒤 4월 28일에는 런던 더비를 위해 토트넘 원정을 와야 하죠. 4월에만 9경기를 치르는 강행군 일정의 마지막이 최대 라이벌 토트넘과의 빅매치라는 게 굉장히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충격이 클 텐데요. 월요일에 아스톤빌라전 패배로 1위 뺏기고 불과 3일 후 독일에서 챔스 탈락까지 확정됐다 보니까 상상하기 힘든 허무함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정신 못 차리고 또 울버햄튼 원정을 가니까 제정신으로 버티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황희찬 믿는다. 부디 이 메롱한 상태가 런던 더비까지 이어지며 손흥민에게 멀티골 이상 허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